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메지온이라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근데 이 보고서가 정말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지금이 이 회사의 지난 20년을 완전히 뒤바꿀 그런 구조적 변곡점이다. 그렇죠. 앞으로 딱 3개월, 2026년 1분기에 나올 임상 3상 결과 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임무는 이 보고서 청취자분과 같이 한 장씩 넘겨보면서 왜 지금이 결정적인지, 그리고 이 신약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토제 보고서의 숫자 너머를 봐야 하거든요. 아, 어떤 걸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심실을, 그러니까 심장의 펌프를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한 세상에 없던 유일한 치료제가 될지도 모르는 유데나필의 마지막 승부에 관한 기록입니다. 심실이 하나뿐이라니. 와, 시작부터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보고서 첫 부분도 바로 그 단심실증이라는 희귀질환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상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하는 심실이 2개인데 이 아이들은 기능하는 게 하나뿐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방법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폰탄 수술이라는 정말 기적 같은 수술법이 개발됐습니다. 폰탄 수술이요? 네,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요. 심장의 펌프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에 온몸을 돌고 온 피가 심장을 안 거치고 폐로 바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이 수술 덕분에 아이들의 생존율이 정말 극적으로 높아졌어요.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라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보고서는 바로 여기서 폰탄 역설이라는 문제를 딱 제기해요. 네, 생명을 살린 그 수술이 결국 또 다른 그림자를 남겼다 이런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피는 심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펌프가 팍 밀어줘서 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폰탄 수술을 받은 아이들의 몸은 그 펌프의 절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정맥 자체에 아주 미세한 압력만으로 혈액을 폐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거죠. 와, 펌프 없이 물을 위층으로 보내라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아이가 어리고 작을 때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정확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키 크고 체중이 늘면 이 시스템이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몸은 커져서 더 많은 산소랑 혈액을 달라고 하는데 펌프 없는 혈관이 그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숨이 너무 차서 친구들처럼 뛰놀지도 못하고 운동 능력은 평범한 사람의 절반 이하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단순히 운동 능력 문제에서 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피가 계속 고여 있으면 다른 장기들에도 무리가 갈 것 같은데 네, 그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간에 피가 고여서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가 오기도 하고요. 단백질이 장으로 그냥 줄줄 새어 나가버리는 그런 끔찍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폰탄 역설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공식 승인된 치료제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요? 네, 의사들도 그냥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대증요법만 쓸 뿐이죠. 치료제가 없다니 환자랑 가족들은 정말 절망적이었겠네요. 이 거대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도전을 했을 텐데 그게 바로 메지온이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메지온의 유데나필, 상품명 후보로는 주루비고가 등장합니다. PDE5 억제제 계열의 약물인데요. 잠깐만요. PD5 억제제면 그거 보통 발기부전 치료제, 그러니까 비아그라 계열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들에게 쓰일 수 있다는 건지 솔직히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분야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약 재창출의 묘미죠. 원래 특정 목적으로 개발된 약의 작용 원리를 전혀 다른 병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아하. 핵심은 혈관 확장이라는 공통된 원리입니다. 비아그라가 특정 부위의 혈관을 확장한다면 유데나필은 폐로 가는 혈관의 저항,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는 데 좀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거죠. 아, 펌프 없이 약한 압력으로 피를 보내야 하는 폰탄 환자들에게는 이 폐로 가는 길을 넓혀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약한 물줄기가 좁은 파이프를 통과하긴 힘들어도
파이프 자체가 넓어지면 훨씬 수월하게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보고서를 보면 유데나필은 기존에 가끔 쓰이던 실데나필, 즉 비아그라 성분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다고 강조해요. 부작용이요? 네, 안면홍조나 두통 같은 것들이요. 이게 평생 먹어야 할 약인데 매일 머리 아프고 얼굴 빨개지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차별점인 거죠. 좋습니다. 원리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지온이 이 유데나필을 가지고 당연히 임상시험에 들어갔겠군요. 네, 2019년에 무려 4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3상 퓨얼 1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대반전이 딱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실패요? 400명이나 동원했는데 실패라니. 이건 뭐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보통 바이오 기업들 3상 실패하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1차 평가 지표였던 최대 산소 섭취량 개선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 기준인 P밸류 0.05를 넘지 못하고 0.711을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메지온 연구진들이 이 실패한 데이터 속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이상한 점이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만든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바로 슈퍼폰탄 환자들의 존재였습니다. 슈퍼폰탄이요? 네,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 중에 일부는 폰탄 수술을 받았는데도 운동 능력이 거의 정상인에 가까울 정도로 좋았던 거예요. 와, 이분들은 이미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약을 먹어도 더 이상 좋아질 공간이 없었던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천장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학생을 데려와서 성적 올려주는 약의 효과를 시험하려니까 아무런 데이터 변화가 없었던 거랑 똑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너무 건강한 사람들을 임상에 포함시킨 게 오히려 약의 진짜 효과를 가려버리는 그런 데이터 왜곡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그 슈퍼폰탄 환자들을 빼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좀 데이터를 회사에 유리하게 뭐랄까 재가공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FDA가 이런 사후 분석을 그냥 인정해 주나요? 보통은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승인해주지 않은 겁니다. 사후 분석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니까요. 아하. FDA가 이렇게 말한 셈이죠. 당신들 가설,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건 시험 다 끝난 뒤에 하는 말 아니냐. 그 가설이 정말 맞는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새로운 임상, 즉 FUE2를 통해서 다시 증명해와라.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다음 시험에서 증명할 기회를 준 거군요. 그럼 그 사후 분석 결과는 어땠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슈퍼톤탄 환자들을 제외하고, 즉 약효를 볼 여지가 있었던 환자군만 따로 분석했더니 P밸류가 0.023이 나왔습니다. 0.023이요? 네, 성공 기준인 0.05를 한참 밑도는 명백한 성공의 증거였죠. 와, 실패 속에서 약은 효과가 있다. 다만 좋아질 여지가 있는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너무나 명확한 성공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설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쥔 거네요. 그런데 이 무렵에 메지온에게는 내비적인 발견 말고도 외부에서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다고 보고서는 분석해요. 네, 맞아요. 바로 강력한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졌다는 점이죠. 네, 보고서는 이 상황을 무주공산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거대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J&J가 개발하던 마시텐탄이라는 약이 있었거든요. J&J. 모두가 J&J의 승리를 점쳤는데 임상 3상에서 정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 같은 거대 기업이 왜 실패했을까요? 단순히 효과가 없었나요? 효과도 없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성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마시텐탄은 체액 전류, 그러니까 몸이 붓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폰탄 환자들은 이미 혈액순환 문제로 만성적인 부종 위험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겪는 고통을 더 치워버린 거죠.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약이었네요. 그렇죠. 이 실패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유데나필의 안전성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효과까지 나왔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큰 호재인데 이게 또 다른 효과를 낳았다고요? 보고서에서는 규제적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기대를 모았던 대안마저 사라지니까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이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치료제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는데 선반 위에 올려놓을 약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환자단체나 의료계의 목소리가 엄청 커졌겠네요. 뭐라도 좋으니 쓸 수 있는 약을 내놓으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FDA가 메지온골 협의를 해서 두 번째 임상 즉 퓨얼2의 성공 기준을 아주 파격적으로 완화해 줍니다. 완화해 준다니요? 통상적인 신약 승인 기준이 p-밸류 0.05 미만인데 이걸 0.10 미만으로 허들을 절반이나 낮춰준 겁니다. 0.05에서 0.10으로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건 통계학적으로 성공할 확률을 그냥 2배로 높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런 조치는 정말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FDA가 이 약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자, 이제 정말 모든 판이 깔렸네요. 첫 임상의 실패를 통해 슈퍼폰탄은 제외한다는 성공 공식을 얻었고 네, 유일한 경쟁자는 안전성 문제로 스스로 탈락했고 그렇죠. 규제기관인 FDA는 성공의 문턱까지 스스로 닫혀줬습니다. 이 모든 유리한 조건 속에서 시작된 두 번째 임상 3상이 바로 퓨엘2군요. 네, 퓨엘2는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퓨엘1의 완벽한 오답 노트 그 자체입니다. 오답노트. 네, 처음부터 약효를 볼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예측 취업 80% 미만인 환자들만 선별해서 임상을 시작한 거예요. 아, 실패의 원인을 원천 차단했군요. 맞습니다. 실패 원인이었던 슈퍼폰탄을 원천 배제한 거죠. 이미 사후 분석에서 p-밸류 0.023이라는 성공적인 데이터를 확인했던 바로 그 환자군을 대상으로 다시 임상을 하는 거니까요. 이건 뭐 수학적으로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설계입니다. 거의 정답을 알고 푸는 시험과 비슷하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지금 퓨엘2 임상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그게 바로 이 보고서가 지금을 결정적 시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현재 시점 2025년 12월 기준으로요. 이 임상을 모든 환자 투약과 6개월간의 추적 관찰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전부 끝났다고요? 네, 공식 사이트 기록을 보면 1차 완료일이 2025년 10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마지막 과정만 남은 겁니다. 와,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2026년 1분기, 즉 앞으로 3개월 안에 세상에 공개되는 거죠. 정말 모든 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네요.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에 더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바로 얼마 전에 등장했다고 지적해요. 특허 문제죠.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설령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특허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2025년 12월 3일 불과 몇 주 전에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2040년까지 유대나필의 독점적 사용 권한을 보장하는 새로운 용도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2040년까지요? 기존 예상보다 한 5년 이상 독점 기간이 늘어난 거네요. 이게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상상 이상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독점 기간 1년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와, 5년이면 조 단위의 미래 가치가 그냥 새로 생긴 거죠. 보고서는 이 특허 획득 사건 하나만으로 메지온이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 계산법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진 셈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분위기를 보면 성공을 거의 확신하는 것 같으면서도 바이오 투자가 늘 그렇듯 뭐 아니면 도의 리스크는 여전히 있을 텐데요. 네, 보고서는 아주 냉정하게 세 가지 시나리오와 그 확률을 제시합니다. 감정을 싹 빼고 철저히 확률로 접근하죠. 네, 첫째, 최상의 시나리오. 보고서는 이 확률을 60%로 가장 높게 봅니다. 60%? 네, 임상에 성공하고 p-밸류가 완화된 기준인 0.10 미만을 달성하는 경우죠. 이 경우 유일한 치료제라는 독점적 지위와 길어진 특허 기간이 맞물리면서 기업 가치는 현재의 3배에서 4배 이상으로 급등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60%라 바이오 임상 3상의 평균 성공률이 50%를 겨우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높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긍정적인 조건들을 다 반영한 확률인 거죠. 둘째는 중간 시나리오인데 확률은 20%로 봅니다. 20%? 네, p-밸류 0.10을 간신히 넘기거나 기준은 충족했지만 약효 개선 폭이 기대보다 작은 경우, 이럴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FDA가 추가 검토를 요구하면서 승인 과정이 몇 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역시 확률은 20%입니다. 임상에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죠. 아,
완화된 기준인 피밸류 0.10조차 넘지 못한다면 이 신약의 가치는 사실상 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회사가 가진 현금 수준까지, 즉 현재보다 70에서 80% 급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확률을 정리해보면 성공 60, 불확실 20, 실패 20, 성공 가능성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네요. 요약하자면 한 번의 실패를 통해 성공 공식을 찾아냈고 경쟁자는 사라졌고 FDA의 문턱은 낮아졌고 돈을 벌 기간은 길어졌다. 모든 정황 증거가 성공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게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메지온이라는 한 바이오 기업의 20년에 걸친 신약 개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한 번에 정말 뼈아픈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판을 다시 짜고 마침내 마지막 결과 발표를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입니다. 네. 보고서의 분석처럼 모든 퍼즐 조각은 맞춰졌고 이제 남은 건 P밸류라는 마지막 숫자뿐이네요. 이 보고서는 철저히 투자와 확률의 관점에서 분석했지만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이 모든 숫자들이 결국 심장을 하나만 갖고 태어나 평생을 힘겹게 싸워야 하는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 약의 성공 여부가 한 아이, 한 가족의 삶의 질을 정말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의 분석처럼 약효를 볼 가능성이 낮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슈퍼폰탄 환자를 임상에서 배제하고 통계적 성공 기준까지 낮춰서 약물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치료제가 절실한 환자들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길일까요? 아니면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신호일까요?